인트로덕션 컴플라이언스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4장의 전체 내용은 Implementation Compliance, 즉 구현 준수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4장의 전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 구현자가 나름대로 방법에 따라서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스펙 문서의 내용을 따라서 준수해서 컴파일러를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4장의 목적입니다. 만약 어떤 컴파일러가 4장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컴파일러를 만들게 되면 이 스펙 문서를 따라서 만든 C++ 컴파일러가 되는 겁니다. 구현 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diagnosable rule에 대한 집합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진단 가능한 규칙에 대한 집합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어떠한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뭐냐면 룰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 여러 개의 룰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집합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합을 이름하기를 진단 가능한 집합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룰에 대한 집합을 명시를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도큐먼트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5장에서 33장까지 우리가 4장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5장부터 뭔가 모르지만 이제 룰들이 등장을 한다는 소리고요. 브록 D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브록 D는 하위 호환성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파트예요. 따라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룰들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도 컴파일러 구현자가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에 있는 문서에서 뭘 언급하냐면 synthetic rule하고 semantic rule이 있어요. 이걸 이제 synthetic rule을 이제 구문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구문 규칙. 뭐 문법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시멘틱 룰이라고 해서 의미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예를 들어서 뭐 상수를 수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의미 규칙이라는 거는 이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문법을 해석하니까 좀 내용이 이상하네요. 뭐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문 조사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undefined behavior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구문 규칙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의미 규칙에서 발생합니다. 의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일단 문법적인 상에서 문제가 되면 컴파일 오류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undefined behavior는 실행할 레벨에서 대부분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미 규칙에서 출발한 어떤 behavior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문서상에서 언급하게 되면 거기는 룰들을 가져왔을 때 이 집합에 넣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제 이후로는 이제 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undefined behavior로 어떤 룰을 설명을 하다가 undefined behavior다라고 언급하게 되면 그 부분을 뺀다는 소리입니다. 그 룰을.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진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문장이 딱 등장하게 되면 그 부분도 뺀다는 소리예요. 자, 이 부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diagnostic message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스펙 문서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진단 문구로 A라는 문자 이런 식으로 언급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실제로 컴파일러 구현자는 출력을 해야 됩니다. 출력할 때 이 문자를 최소한 포함을 해서 출력을 해야 돼요. 이 최소 포함될 문구를 diagnostic message라고 부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어떤 문구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콜론을 넣고 여기에 뭐 숫자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 문구를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어떤 문자열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diagnostic message라고 부르고 이거를 최소한 포함을 해서 컴파일러 구현자는 출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들면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거를 컴파일러 구현자가 추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공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적인 문제라는 거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이 트랜스레이션 유닛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적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 규칙은 굳이 포함하지 않겠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룹을 다 뺀 상태가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diagnosable한 룰이 되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undefined behavior는 뭐 일단 뺀다고 치는 건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이 불가능해서 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룰은 뭐냐면 여기 diagnoseable한 룰입니다. 그래서 이런 룰에 위반 사항이 없다. 어떤 프로그램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컴파일러 구현자는 이 부분을 컴파일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고 여기는 이게 컴파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고 컴파일러 구현자가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 컴파일러 구현자도 나름대로 어떤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면서 이제 블록 B를 언급하고 있어요. 블록 B에는 이제 컴파일러 구현자가 최소한 지켜야 될 어떤 그 한계값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B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오면 이 부문이 있습니다. if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문적인 문제라든지 시메트적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부문 안에 또 이 부문이 있네요. 또 이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한 1000개를 내부에 만들었다고 합시다. 컴파일러 구현자가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무한대까지 내려간다고 합시다. 뭐 6만 개 이렇게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별도로 문서로 남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블록 B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최소값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컴파일러 구현자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셀렉션 컨트롤이에요. 이 부분이 셀렉션 컨트롤에 속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복문, 그 다음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에서 이게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는 이걸 말합니다. 요거. 이 커리 브레이스로 계속 만드는 그걸 계속 안으로 만들 때 최대 얼마까지 허용을 해? 256개까지는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문자열을 만드는데 그 문자열을 최대 얼마까지 허용할 거야? 라고 했을 이 정도 64K까지는 허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 사용되는 아규먼트는 최대한 개수는 256개 최소.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 개수는 최소 256개까지는 대부분의 컴파일러가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최소 요구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지킬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능하면 문서로 그 부분을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왔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총 44개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44개로 항목이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지키는 경우는 별도로 문서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면 그 경우는 별도로 문서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그렇습니다. 일단 표준에서는 256을 요구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네. 그거를 이제 문서화하고 있는 겁니다. 256을 요구하는데 나는 어떤 경우는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못 지키네. 그러면 별도로 문서합니다. 만약에 규칙을 지키는 경우는 여기 포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4개 중에서 한 9개, 10개 정도를 이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문서화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스펙 문서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구현상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diagnose 룰에 대한 집합 중에 집합 중에 하나라도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컴파일을 가능해야 되고 실행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 부분 좀 특이한 내용이 있었죠. 아까 말한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걸 알겠는데 추적이 할 수가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프로그램이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서는 누구에게 요구를 하지 않냐면 요구를 하지 않는데요.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걸 추적해서 찾아내라.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 추적할 수 없는 요소들만 문제가 있는 거 확실한데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까지 컴파일러 구현자가 추적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컴파일러가 간혹 가다가 어떤 걸 날리냐면 워닝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다이그노스틱 메시지를 이제 이슈화한다, 출력한다 설명, 경고 문구를 출력하는 경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컴파일이 안 되는 경우로 나눕니다. 두 개를 나눠서 설명을 해요. 만약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이그노스라는 룰 중에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면 일단 메시지를 날려야 돼요. 경고를 날려야 돼요. 다이그노스라는 룰을 어기는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포함되는 트랜슬레이션에 워닝이라는 프리프로세서가 발견이 되는 경우, TU상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출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nditionally supported 항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컴파일러 구현자가 실제로는 그거를 서포트하지 않는데 그걸 쓰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날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컴파일러 구현자가 conditional supported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이제 문서화하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 문서에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걸 쓰는 경우는 이제 메시지를 날려야 됩니다. 그 다음 좀 특이한 내용인데 이제 26 스펙에 컨트랙트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컨트랙트를 컴파일할 때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체킹 시멘틱하고 터미네이팅 시멘틱이라는 걸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컨트랙트 이베루에이션이라고 부르게 돼요. 뭐 컨트랙트 평가 시멘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체크 시멘틱은 문제가 생겼을 때 특정 핸들러에다가 그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걸 체크 시멘틱이라고 부르고요. 프로그램은 종료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터미네이팅 시멘틱은 여기 그 핸들러에다 전달도 안 하고 프로그램을 그냥 종료해 버립니다. 강제 종료를 해요. 실행 시간이든 컴파일 시간이든 종료하도록 되어져 있는 게 체킹 시멘틱입니다. 컴파일 과정에서 컴파일할 때 옵션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체킹 시멘틱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컨트랙트 어설션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견되면 컨트랙트 위반이 발견됩니다. 어떤 문제에서 발견되냐면 상수 표현식으로만 평가되는 구문이 있어요. 상수 표현식으로만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Manifest Constance Evaluated Context라고 부릅니다. 상수 표현식으로 평가되는 구문에서 Contract Violation이 발견이 되어지고 시멘틱 모드로 컴파일하는 중이라 그러면 경고를 날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예 컴파일도 안 되는 경우는 터미네이팅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경우는 컴파일을 멈춥니다. 실행 파일을 못 만들어요. 또 다른 경우가 에러라는 프리프로세서를 만약에 포함하는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는 여기 있는 문구를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합니다. 컴파일 자체가 안 되고요. 그다음 스태틱 어설션 관련된 디클러레이션에서 페일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역시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우는 아예 컴파일 자체도 불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컴파일하게 되면 경고를 날리는 경우가 있고 아예 컴파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두 개를 나눠주는 게 이 항목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컴파일러 구현자가 implementation compliance, 즉 구현 준수를 따른다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diagnosable rule에 대한 집합을 정리를 하고 이 집합으로부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저런 경우는 저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컴파일러 구현자가 따라야 될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